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7단원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왜 자꾸 흥분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 버튼을 촬영 종료를 누르고 나니까 왜 이렇게 또 말이 빨랐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그냥 정리를 다 한다 생각을 하시고 17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요런 게 있었지 라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17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올리고폴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셀러가 정말 몇 개의 셀러만 있는 경우가 이 올리고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게임 이론을 가져와서 한번 만약에 뭐 듀오폴리라고 하면 두 명의 셀러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 하에서는 한편으로는 협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는 셀러들끼리 협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긴장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셀러가 두 명이 됐던 세 명이 됐던 이제 그와 같은 셀러들이 마치 자기네 다 합친 거가 이제 독점인 양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어떤 셀러들한테는 가장 많은 프로핏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에서는 생산량은 당연히 완전 경쟁 하에서보다 생산량이 적을 것이고 가격은 MRE콜 MC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셀러들이 모노폴리처럼 이제 협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이제 각각의 회사가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더 우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잭과 질이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서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물을 판매를 하는 듀오폴리, 그래서 셀러가 딱 두 명이 있는 경우를 이그젠폴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듀오폴리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폴리의 가장 심플한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명의 셀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명의 셀러가 얼마만큼을 각각을 생산을 할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잭과 질이 이렇게 쭉 물을 두 명이 합쳐서 생산하는 게 늘어날수록 가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한 것만큼을 토탈 레베뉴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한 것이 우리가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MC, 마지널 코스트는 0이다. 즉, 물을 조금 더 퍼올려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뜨는 비용은 없다, 0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잭과 질이 물을 판매를 하는 상황이 우선은 첫 번째로 또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MRE콜 MC 이퀄 프라이스가 되는 부분에서 그만큼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물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판매량이 소비자들에게 모두 다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C가 0이라고 했으니까 물의 프라이스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마만큼, 그래서 120갤런만큼의 물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단적인 형태인 모노폴리라고 하면 모노폴리의 경우에는 가격이 MRE콜 MC보다 더 큰 부분에서 프라이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완전 경쟁 시장일 때의 최적 생산량보다 훨씬 더 적게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살펴보았던 대로 얼마만큼 독점에서는 얼마만큼 생산될까 이렇게 쉽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탈 레베뉴 열을 보시면 이렇게 쭉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익이 증가를 하죠. 3,600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이제 6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더 생산량을 늘리면 이제 두 회사가 합친 서메이션 프로핏의 토탈 레베뉴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독점인 경우라면 이렇게 60갤런만큼을 60만큼의 가격에 판매를 해서 총 토탈 레베뉴 3,600만큼을 얻는 경우가 독점일 때는 이렇게 할 걸?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7단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과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형태인 듀오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 잭과 질이 있는 경우에 담합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그래서 잭은 얼마만큼, 질을 너는 얼마만큼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각각 서로의 이익을 더 생각을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이와 같은 어떤 반시장 경쟁적인 행위를 막고 있는 이 안티트러스트 로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에 있는 셀러들이 마치 담합을 해서 모노폴리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명의 셀러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다 내슈 이퀄리브리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선택을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새로 나왔던 용어가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셀러들이 가격을 얼마를 받을지 아니면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지 이거를 뒤에서 몰래 합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컬루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의 모임 뭐 이런 거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단원에서 컬루전이랑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새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듀오폴리인 상황에서 결국은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고 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또 다른 저렇게 선택을 할 때는 또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고, 이런 식으로 두 셀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내슈 이퀄리브리엄에 해당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17단원에서 새로 배운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선택이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또 다른 방향에서 저렇게 하면 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 하에서는 행동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셀러들의 총합한 서메이션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개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 생산량이 독점보다는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독점보다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올리고폴리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올리고폴리 하에서는 모노폴리보다는 많은 생산량이 생산이 되지만 완전 경쟁만큼 생산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또한 완전 경쟁보다는 높지만 모노폴리보다는 낮다. 즉 MC보다는 높지만 이제 모노폴리 프라이스보다는 낮다라는 것이 이 올리고폴리에서 나타나는 생산량과 가격의 어떤 바운더리 범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리고폴리스트들이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하면
이제 자기네들한테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어렵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카르텔을 형성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회사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결정을 할 때 고려할 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는 아웃풋 이펙트라는 건데 당연히 이 올리고폴리에서는 프라이스가 MC보다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판매하는 것이 올리고폴리 기업한테 이익을 더 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런데 또 다른 효과라는 게 뭐냐면 프라이스 이펙트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독점에서 봤던 것처럼 생산량을 늘리려면 가격은 좀 다운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이펙트, 프라이스 이펙트 두 개 중에 어떠한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기도 혹은 기존의 생산량보다 줄이기도 하는 방향으로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꾸 셀러들이 이제 올리고폴리 시장에서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장기로 봐야 될지는 명확하게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게 결국은 올리고폴리 시장이 마치 어떤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면 컴페터티브한 마켓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가격도 MC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이제 생산량도 최적의 생산량만큼 다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하게 주어졌을 때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Ask the Expert 코너에서 이렇게 어떤 게임 티오리 측면에서, 즉 다른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선 이런 선택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 또 나는 저렇게 하는 게 이기고 라는 것이 결국은 더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100%가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27.2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게임 이론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죄수가 경찰한테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각각 이제 독방에 따로따로 수감이 되게 되었고 경찰한테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끝까지 침묵을 지키거나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은 각 두 명의 범죄자가 1년씩은 내가 이제 형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물증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제 분명히 근데 뭔가 더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라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명의 범죄자가 각각 상대방의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이기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이기지? 라는 것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판단이 이렇게 도미넌트 스트래터지였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는 딱 여기 이 피규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보니라는 범죄자와 클라이드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 입장에서는 클라이드가 만약에 컨페스, 자백을 하기로 하면 지금 그래서 나도 자백을 하면 8년 살고 나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20년 사니까 아니 나는 당연히 8년 살기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백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드가 만약에 침묵을 지키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보니가 자백을 하게 되면 석방이 되는데 보니도 침묵을 지키면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사는 것보다는 자백해가지고 풀려나는 게 낫죠. 그러면 보니는 결국 이 자백이라는 선택이 도미넌트한 스트래터지가 되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클라이드 입장에서도 이렇게 confess, 자백이라는 것이 도미넌트한 스트래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도 자백하고 클라이드도 자백하는 이와 같은 이 1,1에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안타깝다고 할 수는 없겠죠. 범죄자니까. 만약에 이 두 명의 범죄자가 다 그냥 끝까지 침묵을 지켰으면 요렇게 둘 다 그냥 1년 살고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두 명이 다 자백을 한 상황이었어서 두 명이 다 8년씩을 살고 나오게 되는 이제 둘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두 명이 다 이렇게 각각 협상을 하고 뭔가 동의를 하고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과점 시장을 이해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셀러들이 어떤 협력,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 게 그래서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의 프로핏의 서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를 잘 알지만 이제 그 자기네들이 더 이익을 얻으려는 이제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게 된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잭과 질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뽑아내서 생산하는 경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잭도 생산량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10갤런만큼 늘리거나 아니면 질도 생산량을 합의한 대로 30만큼을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위반하고 40으로 늘리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잭의 입장에서 질이 생산량을 유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도 생산량을 유지를 하면 이익이 1,800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내 이익은 2,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이 만약에 이거를 협의했던 거를 위반하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잭은 이익이 1,500에 머무르는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나도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이익이 1,6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잭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이 도미넌트한 스트래터지니까 질이 생산량을 30으로 유지를 하든 40으로 늘리든 잭도 생산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반대편에서 질도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이러한 도미넌트한 스트래터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잭도 40, 질도 40갤런만큼의 물을 생산하면서 이제 둘이 각각이 1,600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이 협의를 했던 거를 다 지켜서 이제 둘 다가 그냥 30갤런만큼을 착하게 생산해가지고 판매했으면 둘이가 다 이익을 더 볼 수가 있는 것을 이제 이 협의를 위배하고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둘의 이익은 이제 한편으로는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수업 시간에 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셀러한테는 이거를 못 지키고 이렇게 된 것이 뭔가 조금 피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득이 되는 거죠. 셀러들이 협의를 위배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페크 사례였습니다. 이제 오페크는 이러한 영어 약자를 줄여서 오페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시험에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게 플레임이 이거보다 그냥 한 번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를 생산하는 주요한 국가들이 이렇게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을 한 게 오페크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그 뒤에 더 국가들이 더 가입을 해서 1973년에 이제 더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펙에 가입한 국가들을 어떤 석유 매장량으로 다 살펴봤더니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분의 3을 차지를 할 정도로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페크를 설립한 이유가 뭐겠어요?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게 받아서 이익을 최대한 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지만 이제 각 이 멤버 컨트리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이기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협의한 대로만 생산을 하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생산량 협의한 거를 더 위배하고 더 생산해서 이익 더 봐야지 라고 그렇게 실천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each country,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멤버 컨트리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더 이익을 얻게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게 잘 됐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형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1800년대 중반부터는 이게 협의를 했는데 이놈의 회원국들이 자식들이 협의를 해놓고도 잘 안 지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오펙이 이제 설립을 했을 때 목표로 한 것만큼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팔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물론 마찬가지예요. 수업 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펙이 석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거에 실패를 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그쵸? 가격을 저렴하게 석유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사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도 소련도 이제 만나가지고 야 군비를 줄여라. 아니야 니네 먼저 줄여라. 뭐 이런 지금 계속 이런 줄다리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군비를 두 국가가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더 평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인데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소련이 디스암을 할 때 미국은 암을 하는 것이 도미넌트 스트레러지 그리고 소련이 암을 할 때도 미국이 암을 하는 것이 도미넌트 스트레러지 그래서 소련이 디스암을 하든 암을 하든 미국은 암을 선택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련도 미국이 암을 하든 디스암을 하든 암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군비 축소가 이게 됐겠느냐? 절대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미국도 소련도 이제 더 이상 군대 경쟁을 안 해서 이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건데 이제 이 둘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 미국도 소련도 계속 자꾸 군대 늘리고 뭐 무기 사고 이러는 식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요 common resource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그 석유가 나오는 곳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라고 이제 이그젬플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각각의 회사는 이제 합의한 대로 구멍을 한 개씩만 뚫어서 이제 거기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더 뽑아가지고 더 구멍 더 뚫어가지고 나는 더 석유 뽑아내가지고 더 팔아가지고 나는 더 이익 더 낼 거야. 라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엑슨이라는 회사도 이제 하나 더 뚫게 되고 이제 이 텍사코라는 회사도 더 뚫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두 회사가 다 이제 그 석유 구멍을 더 뚫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 이게 상황만 다르고 다 이제 같은 그 프레임인데 만약에 둘이가 이제 구멍 한 개 뚫는 거 다 지키기로 해가지고 착하게 잘 이행을 했다면 이제 각각의 이익이 5밀리언만큼이나 됐을 텐데 이제 두 명이 각각의 이 합의했던 걸 안 지키고 구멍을 더 뚫게 되는 바람에 이익이 4밀리언만큼씩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런 이제 여기가 좋은 내시 이퀄리브리움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이그젬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과 그러면 이 사회에서의 웰페어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올리고폴리 회사들이 담합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뭐 앞서서 봤던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아니면 그 석유 구멍을 뚫는 그런 거에서 살펴봤듯이 합의에 실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각각의 플레이어들한테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오페크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얘네가 합의에 실패해가지고 더 생산을 많이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7.22번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딜레마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플레이어들이 조금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즉 담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어떤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잭과 질의 어떤 우물에서 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일주일마다 이게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제 얼굴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한 번 보고 안 볼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따르는 것이, 이행을 하는 것이 이제 둘 다한테 이익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만약에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둘이가 다 뭔가 좀 합의를 하고 합의하기로 한 것을 잘 이행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17.2에서 어떤 연구자, 정치학을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했던 한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해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좋게 시작을 하더라. 근데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쁘게 어떤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나도 쟤를 배신하기 위해서 또 나쁜 선택을 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가 다시 이제 합의를 했던 거를 또 지키기로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플레이어들한테, 이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한테는 더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길이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